회사인 간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직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나만의 일로 나를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대량으로 개발자들이 해고가 되고 있잖아요. 이때 한 개발자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나는 아직 회사에 남아있지만 나 또한 나를 대체할 AI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정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모였습니다. 바로 4,000명의 직장인을 컨설팅해주신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김나희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연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김나희이고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좀 더 성장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립할 수 있는 야생 근육을 키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실제로 나희님은 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많은 직장인들의 커리어 코치로서 네. 커리어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AI 시대에 이 불안과 함께 질문들이라던가 네. 대화의 내용들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 이직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제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나만의 일로 나를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현장에서 나희님이 공통적으로 딱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사실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아무 제약 조건 없으면 원래 뭐 하고 싶으셨어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회사 이름 없애고 직급 없애고 내 이름만 딱 남았을 때 나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하는 질문을 드려요. 근데 이 두 가지 다들 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서 일어났던 네. 분들은 거의 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드리냐면 회사에서 월급 받느라고 하는 일 말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낸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남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뭔가요? 하는 질문을 드리기도 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약점은 되게 잘 파악하시는데 저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는 되게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남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일을 하게 될 때 던졌던 질문인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죠.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요 세 가지 질문에서 먼저 출발해 보시는 거죠. 결국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지에 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신간 이 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구나 혼자 서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 왜 내게 됐냐면 회사인 간의 유효기간이 점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50세, 60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만 나이가 38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자이든 타이든 내 일을 정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도 했었고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바깥으로 나오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만의 무기로 자립할 그런 야생 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희님께서 원래는 정말 JP 모건 이런 자산 쪽에 있으시다가 독립을 해야겠다. 그 과정에도 나희님만의 그런 질문과 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인간의 끝을 내게 된 질문들은 어떤 거였었냐면 내가 이 조직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유, 몰입, 의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 일하든 언제 일하든 상관없이 결과를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의 커리어에 좀 엑셀을 밟아드리고 싶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일이 발전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대기업이란 시스템 안에 있을 때랑 완전히 홀로 설 때 아주 무서운 순간도 있고 네.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받은 질문 중에 나이님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나요? 뚝심이 있었나요? 하시던데 저 용기 없었고 엄청 불안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도전을 앞두고 그때 저처럼 불안해하시고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많이 쓰던 용어인데 손절매 원칙을 적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볼 것인가, 어떤 상황일 때 그만둘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손절매 원칙을 정해서 1년 혹은 2년이라는 기간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성취 목표를 낮게 잡아보는 거죠. 달성 가능한. 나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한 명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 그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자기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승부하는 분들이 되게 멋지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에 맞게 나도 1년만 한번 살아보자 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책에서 안 그래도 정의나 나의 일이나 이거를 조금 동사형이나 능동태로 한번 만들어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주어를 좀 나눠두고 능동태로 살아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드려볼게요. 코끼리가 있는데 동물원에 사는 코끼리가 있고 야생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오래 사는 건 동물원 코끼리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인생에선 사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조금 평균 수명률이 낮지 않을까. 놀랍게도 네. 야생 코끼리가 훨씬 오래 산대요. 진짜요? 동물원 코끼리보다 3.5배 정도 더 오래 산대요. 이유를 딱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자율성과 주도권 때문인 것 같아요. 야생 코끼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도 결국은 나의 주도권과 나의 자율성에 있는 것 같아요.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회사 바깥으로 나오게 됐을 때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회사 밖에 나오면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아무도 맞아요. 일을 주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나와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일이 저는 복리로 쌓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도 내가 그 전에 어떤 씨앗을 뿌려놨는가에 따라서 내가 쌓아온 일들이 더 크게 또 나에게 좋은 효과로 돌아오기도 해서 그 관점에서는 좀 많이 시도해 보실 것?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가 되게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은 시도를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시도와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 직관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내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시도해 보시고 누적해 보시면 결국은 나한테 다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사실 저도 이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명을 한 번에 딱 떠올리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동사로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뽑아내면서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그때 어떤 분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누군가의 추억과 기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좀 자립근육을 키울 수 있는 팁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회사에 발을 걸친 상태에서 실험을 좀 해보시라. 아주 작은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음으로 나아가시라.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지 실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의 회사 사람들도 모아보는 건데 그때는 돈을 좀 받고 얼마를 내는지를 충분히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장소를 얻으시라. 이래야지 이게 돌아가면서 밥벌이가 가능하다.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 되고
벌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일단은 그냥 여가 시간에 채널을 만들고 내 본업을 넘어서는 숫자가 될 때 그때 나와라. 근데 말씀하신 창업이랑 크리에이터 채널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나에게만 집중해서 마켓을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회사 바깥에서 일을 못하면 두 번이 없죠. 야생에 나오면 여러분 일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회사 안에서는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또 구하셔야 되고 월급 받으면서 온전한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실험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나는 뭘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님께서는 워낙 또 자본시장에 계셨었고 이런 시장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나 눈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말을 들은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는 그럼 그 시장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내가 다니는 회사를 분석하는 것서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주식 투자 엄청 하시잖아요. 맞아요. 남의 회사 재무제표 많이 보실 텐데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시고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 흐름이 3년 전보다 안 좋아졌으면 왜 안 좋아졌지? 우리 회사의 핵심 제품이 어떻게 달라졌지? 이런 것들을 투자자의 렌즈를 한번 빌려 껴보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방탄소년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계속 활동을 잘 하려면 엔터 산업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면 거기에서도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의 사업 보고서도 보고 다른 엔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요새 시장이 어때요? 일하시는 거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요? 하는 얘기들을 여쭤보기도 하는 거죠. 트렌드 분석을 또 어떻게 하냐와 관련해서는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하지? 트렌드를 내가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시간에 나는 진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나는 무엇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오히려 요즘은 시장이 취향과 관점의 시장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내 취향 혹은 내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내가 어디에다가 깃발을 꽂을 거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먼저다. 나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타깃이 누구이냐?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구고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해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시대적인 흐름이랑 같이 간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유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카테고리만 내가 알고리즘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랑도 같이 가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축적을 한 사람, 그렇게 깊어지면서 차별화가 된 사람, 그런 분들이 결국은 프리미엄이 되고 확실한 무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되게 쉽게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누군가는 나가서 돈을 못 벌까 봐 두려워하시는데 내가 진짜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누군가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온 걸 좀 믿어보셔라 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고 나가서 나 이 정도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만의 진짜 알맹이가 뭔가요? 그거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드리고 싶긴 하네요. 내가 회사 안에 있든 아니 회사 밖에서 나만의 일을 하든 결국은 내 일로서 오랫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지속한 마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일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어도 항상 이렇게 꼬무줄이 왜 팽팽한 채로만 있을 수 없잖아요. 꼬무줄이 이렇게 팽팽하면 어느 순간에 탁 끊어진 거나 딱 놔져서 제자리로 와버리는 것처럼 사람인 이상 어느 순간에는 지치고 또 이게 맞나? 안 하고 싶어지고 이런 순간들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나를 좀 더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서는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케어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순간에 좀 쉬어줘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 누구나 혼자 서는 순간이 온다 해서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다 자기 걸 하세요가 절대 아니고 나만의 무기를 찾고 나만의 무기가 시장성이 있는지를 실험해보는 과정을 계속 하시라. 결국 내가 잘하는 거, 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시도는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쫓겨나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 나오는 것도 내 선택, 안에 있는 것도 내 선택 할 수 있는 자립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AI 시대에 불안해하고 있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AI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무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려면 나의 다름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나의 애쓴 시간이 정말 있는가인 것 같거든요. 열심히 나만의 것을 쌓아왔다고 하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 하실 거 없고 나만의 다름을 계속 쌓다 보면 결국은 뭐가 돼도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누구의 시작이든 다 미미한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미미한 시작과 한 걸음의 용기를 응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2부 보시고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걸 좀 바꿔보고 싶다 댓글을 남겨주신 총 3분을 뽑아서 나인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누구나 혼자 서는 순간이 온다,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가장 정성스러운 댓글로 총 3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35에서 39 여성분들이 1위고 임신하면 커리어 끊길까봐 미루게 된다,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해오더라고요. 근데 1인분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간이 너무 없다. 그 얘기하려고 하면 막 눈물 날 것 같은데요. 팁이 사실 있다면 일하는 엄마일수록 오히려 더